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름 영어 수학과의 수학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목 보시면요. 학생들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혈자리 2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두 자리는 바로 백회라는 곳하고 인당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학쌤이 갑자기 웬 혈자리 얘기를 저는 중국 중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중의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경중의학대학에서 학사과정을 그리고 북경중의학대학에서 석박사를 졸업한 중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수학과를 하고 있느냐? 제가 20대 후반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중의학을 공부하러 중국으로 건너갔고요. 거기서 중의학을 공부하는 그 긴 과정, 어학 1년, 학사과정 5년, 병원 임상 1년, 중의사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 준비 과정 1년, 석사, 박사 뭐 이렇게 해서 오랜 과정, 오랫동안 중국에 있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걸로 수학과외를 거기서 시작을 했고 하다 보니 중의학 공부한 시간과 똑같이 수학과외 한 시간도 1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외 경력이 15년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제가 혈자리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저를 믿어야 제가 말씀드리는 거 따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는 수학쌤이라고만 생각하면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말을 믿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혈자리를 잘 누르거나 두드려서 좋은 효과를 보고 그래서 머리의 집중력 그리고 기억력이 강화돼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원하는 대학에 가서 그들의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과외를 하다 보면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래도 대부분 친구들이 노력은 참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전 머리가 나쁜가 봐요. 외워도 자꾸 까먹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지능이 과연 유전과 관련이 있을까? 자, 보통 지능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은 대체로 50대 50 또는 60대 40 정도로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50대 50이나 60대 40이라고 하는 건 그냥 통계학적인 숫자일 뿐이지 이건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이과 친구들은 생물 시간에 뉴런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문과들도 배우나요? 모르겠는데 자, 뉴런, 신경이죠. 신경들을 뉴런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별처럼 많은 뉴런이 우리가 노력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하루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안 쓰면 그냥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 그냥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몇 대 몇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디킨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능은 유전과 환경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평생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라는 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유전적으로 받은 거 있어요.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환경적으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얘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죠. 에디슨. 자, 발명의 왕 에디슨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미 웃잘 수 없는 유전은 우리가 냅두고요.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천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과학 시간에 배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과연 뇌 몇 퍼센트를 썼을까요? 자, 19세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를 사용하는데 천재는 15에서 20%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인슈타인은 한 15에서 20%? 아인슈타인은 진짜 천재니까 20% 썼을까요? 그런데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는 더 낮췄어요. 그 비율이 10%가 아니다. 6%다. 근데 이게 연구가 발전되고 현대로 오면 올수록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는요. 탄지 1% 이하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뇌 기능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1% 이하만 겨우 쓰고 있다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0.1%라는 주장까지 그런 연구 결과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 나는 유전자가 안 좋다, 이런 거 타령해봤자 소용없고 주어진 뇌를 잘 쓰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자,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뇌에 대한 상식을 좀 살펴봅시다. 성인의 뇌 무게는요, 대략,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머리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 많은 사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1.5kg. 전체 체중의 약 2.5% 정도라고 합니다. 예, 전체 체중의 2.5%. 예, 그렇게 크진 않죠. 예. 그런데 뇌에서 소모하는 산소량은 엄청납니다. 워낙 인간들이 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몸 전체 소모량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뇌는 굉장히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잖아요. 생명의 중추. 그러다 보니까 잠시라도 혈액과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 시간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예, 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들이 뇌를 있는 그대로 잘 쓰지 못하고 난 머리가 나빠요, 집중이 안 돼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학교 다니고 학교 끝나면 학원 또는 과외, 집에 와서 또 자습, 시험 준비, 너무 생활이 바쁩니다. 피곤하다는 거죠. 에너지가 쭉 빠져버려요. 에너지가 없는데 뇌에 전달할 에너지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수행평가, 중간고사, 수행평가, 기말, 학평, 고평, 이제 뭐 수능도 봐야 되죠. 수능 보고 나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지만 온갖 시험으로 잔뜩 긴장을 한 생활을 하죠. 긴장한다는 게 뭐예요? 몸이 막 수축되는 거죠. 수축이 된다는 게 뭡니까?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혈관의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혈액이 잘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다가 운동 부족, 그리고 공부하느라고 항상 앉아있는 자세, 굳은 자세, 몸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뇌 혈압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뇌의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중의사. 예, 중의사는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한의사예요. 예, 한국의 한의사가 중국의 중의사고 한국의 한의학대학이 중국에선 중의학대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의사고 제가 중의학 박사인데, 자, 제가 두 개 혈자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뇌의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 줘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혈자리 두 개. 사실 그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혈자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처럼 그러니까 뭐 한의사 분들한테 만약 아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여쭤보면 제가 말하는 혈자리가 아니고 또 다른 혈자리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침을 맞으러 갔을 때 다른 혈자리에 침을 놓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저기 한의원에서는 여기 침 놓고 저기 저기 이거 뭐야 전부 돌팔이들이야? 네, 그렇진 않습니다. 혈자리라고 하는 게요, 하나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제대로만 선택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제가 여러 개 혈자리를 정말 다 많이 알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지만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에 나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많은 혈자리를 누르거나 두드리려면 힘들죠. 그래서 실천을 못하게 됩니다. 실천을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더구나 이 혈자리의 효과라는 게 빨리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그 약을 먹고 바로 낫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눌렀다, 한두 번 두드렸다, 한두 번 침을 맞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딱 두 개로 드렸습니다. 많은 혈자리 중에서 두 개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나는 인당, 하나는 백회입니다. 자, 인당 보세요. 자, 먼저 인당이 제가 지금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 현대사회의 용어를 표현을 하는 거고, 자, 옛날 분들, 한의학이나 중의학은 이제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의학이니까, 옛날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 기능과 효과를 설명을 했을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기본 원리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한의학을 공부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단순하게 세 가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성뇌익지. 자, 성은 깨운다는 뜻이에요. 깨운다. 뇌를 깨운다는 겁니다. 지친 뇌를 깨워요.
또는 멈춰있는 뇌를 깨워요. 자, 머리도 안 쓰면 더 둔해지죠. 당연히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요. 어떤 이유가 됐든 멈춰져 있는 뇌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 지가 뭐예요? 지혜, 지능 말하는 거예요. 지능을 이익은 더한다는 뜻입니다. 더해준다, 높여준다. 지능을 높인다. 뇌를 깨워갖고 뇌가 쫙 돌도록 도와주고 거기다가 지능까지 높여줍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혈자리겠죠. 성내 있지. 자, 다음은 한락통규. 말이 좀 이상하죠? 할이 아닙니다. 이게 활입니다. 활. 아이고, 잘못 썼네요. 이게 할이 아니고 히읗 오아 활입니다. 제가 오타예요. 오타. 자, 이거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편집하려면 좀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활락통규입니다. 자, 우리 몸은요, 한의학에서 그리고 중의학에서는 혈액순환을 돕는 혈관 또는 림프관 말고 경락이라는 여러 가닥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선에 기가 흐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좀 큰 통로를 경이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좁은 통로, 작은 통로들을 락이라고 해요. 주로 이제 큰 통로인 경과 경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통로들을 혈관 같은 통로들을 락이라고 하는데 이 두뇌 쪽, 머리 쪽에는 뭐 혈관도 그렇습니다만 막 붉은 혈관들이 들어오고 그런 것보다는 가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머리에는 락의 분포가 많고요. 그런 락을 갖다가 잘 돌게 한다는 게 환락입니다. 통은 통하게 한다는 거고요. 자, 규라고 하는 건 이거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주 작은 구멍, 아주 미세해가지고 우리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구멍. 자, 뭐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미세혈관, 모세혈관 뭐 이런 거 되는데 한의하고 중의학 개념하고 현대의학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모세혈관만으로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기혈이나 여러 가지 물질 에너지를 흐르게 하는 통로의 그 구멍인데 그게 좀 미세한 애들 그런 거를 규라고 그래요. 특히 머리에 그런 게 많죠. 근데 그게 막히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기울음이 안 되고 그죠? 그러면은 몸에 그냥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쓰러집니다. 중풍이라고 하죠. 그런 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활락통규는 두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두뇌의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뇌의 혈액과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산소를 많이 공급을 해주면 뇌가 활성화되고요. 뇌 기능이 좋아지겠죠. 그죠? 네. 자, 세 번째 정경식풍. 자, 요거는 경은 이제 놀랄 경자예요. 애들이 막 놀라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 뭐라고 그래요? 경기를 킨다고 하잖아요. 그 놀람을 안정시킨다. 그리고 풍은요, 이제 사람이 놀라면 몸도 부들부들 떨고 손도 부들부들 떨어요. 그걸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바람이 불어서 나무나 다른 것들이 막 떠는 것과 같다 해서 풍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란 일을 당해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몸이 벌벌벌 떨리고 손이 벌벌벌 떠는 거, 그 떨림을 잡아주는 걸 식풍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신 안정 그리고 진정시키는 작용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요.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는 기능이겠죠. 자, 그럼 인당이 어디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찾기 쉽고 누르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혈자리로 잡아드린 겁니다. 효과적인 자리들이 많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렵거나 그걸 누르기 어렵거나 그러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림 보세요. 자, 예쁜 누나가 있는데 딱 눈썹 있죠? 안에 있는 눈썹의 사이 딱 중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 딱 중간입니다. 찾기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손으로 눌러주시거나 자, 손으로 눌러줘도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야 돼요. 너무 이제 누르는 게 약하면 안 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두들길 수도 있죠. 이렇게 두들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좀 힘이 약하고요. 그리고 손으로 이제 지압을 하다 보면은 힘이 들어가지고 한두 번 하다가 아유 힘들어 못해 먹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지압봉이 있죠. 너무 딱딱하지 않은 지압봉 같은 거로 살살살살 두들겨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손에 힘이 덜 들어가고 그래서 자주 해도 그리고 많이 해도 괜찮죠. 조심하실 건 머리잖아요. 너무 세게 틀리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톡톡톡톡 가볍게 톡톡톡톡톡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인당이고요. 자, 백회. 자, 백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옛날 분들은 우리의 조상님들은 백회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봤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신영지. 자, 편안하게 한다는 거죠. 정신을요.
영도 그거예요. 안녕 할 때 그 영이거든요.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지를 편안하게 한다는 건데, 자, 안신. 신은 이제 정신활동을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어떤 사유활동, 생각하는 활동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잡생각이 나요. 아우, 집에 있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게임하러 가야 되는데, 공차러 가야 되는데, 그럼 막 마음이 어지럽잖아요. 그런 거를 가라앉혀준다. 편안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지는 이제 감정에 대한 겁니다. 뭐냐면은 얼마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우울해. 기분이 나쁘고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 자, 이렇게 우울한 기분. 혹은 반대로 막 화가 나가지고 미칠 지경일 수도 있죠.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이따위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이럴 때 이런 감정들의 기복을 잡아준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갖다가 고르게 해가지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대의 말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당시에 옛날에 집중력 향상 이러진 않았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성신계규. 자, 성 때는 깨울성, 신, 정신이죠. 정신을 깨워준다. 아까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계규. 규가 구멍이라고 했죠. 예, 그것도 구멍을 갖다가 죄송합니다. 뚫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멈춰있는, 지쳐있는 정신을 깨우고 뭔가 막혀가지고 잘 돌아가지 않는 둔화 활동을 그 막힌 걸 뚫어줌으로써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증진시킨다는 거고요. 자, 소통뇌락. 소통뇌락은 소통은 먼저 알죠? 잘 통하게 한다. 뇌에 있는 락을. 아까 제가 경락 얘기하면서 몸 안에는 기혈이 흐르는 통로가 이 줄로, 선으로 쭉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걸 경, 그 중에서 작은 걸 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락은 이제 주로 경과 경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이 두뇌 쪽에,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큰 줄기보다는 작은 락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혈액순환을 개선해 준다는 거고요. 자, 백회는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긴 한데 그래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그림을 잘 보시면은 귀 양 끝에, 자, 귀에서도 가장 높은 데를 잡으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손을 딱 해가지고 애들이 딱 만나는 중간 지점. 자, 제 손에서 보이세요? 제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 예, 이렇게 해서 귀에서 제일 높은 귀 부분, 귀에서 제일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갖고 이 부분. 딱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쭉 내려보면은 이 얼굴 앞에 그야말로 그대로 정중선이라고 하죠. 정중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정중선과, 아이고, 머리가 뒤로 제껴졌네요. 귀의 제일 높은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지점. 예,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귀의 가장 높은 부분을 엄지로 누르시고 두 개 이렇게 만나게끔 하는데 딱 정 가운데가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고 쭉 내려가지고 이게 얼굴의 정중앙을 지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잡게 되면 거의 딱 얼굴의 정중앙을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시면 살짝 패인 느낌이 드실 겁니다. 혹은 눌러보면 조금 들어가는 느낌도 있고요. 물론 뼈니까 확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주위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백회입니다. 자, 백회라는 거는 혈자리 이름 자체가 100개의 경락이 모인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기혈의 통로가 이 100개라고 실제 100개가 모인다는 게 아니라 온갖 통로가 여기 딱 모인다는 거니까요. 여기를 한번 딱 때려주면 몸 안에 있는 혈이 확 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겠죠. 물론 정신안정에도 좋고요. 자, 이것이 백회입니다. 자, 이렇게요. 백회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딱 두 개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억력 향상과 그리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칠 때도 누르시고요.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누르시고요. 일 없을 때 누르시고요. 자,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루 중에 조금이라도 휴식을 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제 저도 이제 제 몸이 안 좋을 때는 침을 놓기도 하지만은 제 몸을 직접 침 놓기는 좀 그렇고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지압하는 거 가지고 두들기거든요. 보통은 이제 뉴스 시간에.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 뉴스는 꼭 보기 때문에 뉴스 보면서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두들겨요. 그럼 그대들은,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앉아있는 동안 지압봉 같은 걸로 갖고서 두들기거나, 손으로 두들기거나, 자, 여기 인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백회하고.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기보다 일부러 시간을 내가지고 이걸 실천해야지 하면 또 너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시간 날 때, 화장실 갔을 때, 혹은 뭐 잠깐이라도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 있다면은, EBS 보는 거 말고요. EBS 볼 땐 집중해야 되니까 안 되겠죠. 뭐 휴식을 위한 그런 뭐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 자, 무시무결에 그냥 이렇게 백회도 둥둥둥둥둥 톡톡톡 소리나 아니면 지역봉으로 두들겨 주시고, 여기 인당이라고 그랬어요. 눈썹과 눈썹 사이도 둥둥둥둥 두들겨 주시는데, 한 번 했다고 효과가 팍,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못합니다. 저 어떤 학생들은 혹은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병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환자들 볼 때도 알려드리면 한두 번 두들기다 효과 없는 것 같아요. 그만둬요. 한두 번으로 모릅니다. 꾸준히 계속 두들기시다 보면은 좋아집니다.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집니다. 결국은 실천이 중요한 거죠. 자, 저의 오늘 동영상, 처음으로 제 얼굴을 공개한 동영상이기도 한데요. 저의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저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